네, 안녕하세요. 유희쌤입니다. 물리수능 특강 1강 3점 문제 6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직선도로에서 t가 0일 때 p를 통과한 이 자동차가 등가속도 운동을 해서 q와 r을 지난 후에 6초 때 s를 통과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고요. t는 3초와 5초 때 q점과 r점을 통과했고 pq 사이의 거리와 rs 사이의 거리가 12m로 동일하다 라고 문제에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에 이제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뭐 그래프 간단하게 그려볼 건데요. 처음에 정지해 있었다라는 말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속도가 있다라는 가정을 하고 그래프를 그려주셔야 돼요. 자, VT 그래프를 그렸을 때 처음 속도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뭐 없을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VT 그래프를 그려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니까 0초에서 3초까지 12m 이렇게 줬으니까요. 우리가 시간과 거리를 이용해서 평균 속도를 구해볼 수가 있겠죠. 3초 동안 12m니까요. 지금 평균 속도가 4m/s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0에서 지금 3초까지의 어때요? 평균 속도가 4라면 이거는 등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여기 3초대 속도와 0초대 속도 딱 절반 있죠? 요 절반이 바로 1.5초대 속도, 요때가 바로 이제 속도 4가 됐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평균 속도가 4라는 것은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0초대와 3초대 딱 중간 속도가 될 거기 때문에 1.5초대 속도가 이제 4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초와 6초로 가겠죠. 띠띠띠띠띠 5초, 6초를 또 평균 속도를 구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는 1초 동안 12니까요. 평균 속도가 12m/s가 되겠고요. 자, 이것은 5초와 6초의 정중앙인 5.5초, 그죠? 5.5초대의 속도가 바로 얼마다? 10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시간에 대한 속도가 두 개의 값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가속도를 구해볼 수가 있겠죠. 자,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니까요. 1.5초에서 5.5초까지 즉 4초가 흘렀는데 4초 동안 이제 4에서 12가 된 거잖아. 속도 변화량이 8m/s잖아요. 그러니까 가속도 얼마가 되겠어요? 2m/s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이제 2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그럼 가속도가 이제 2면은 이제 우리 뭘 할 수 있어요? 처음 속도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1.5초 동안은 그치 1초에 2씩 빨라지는 거면 1.5초 동안은 3이 빨라졌을 거 아니에요. 3이 빨라져서 4가 된 거니까 이 처음 속도가 이제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가 정지에서 시작을 한 게 아니라 속도 1에서부터 시작을 했다라는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니은 가볼게요. 자, 6초대 속력을 구해봐라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속도가 얼마였어? 처음에 속도가 1 있었고, 그치? 0초대 속도가 1이었고, 이제 6초 동안 가속이 된 거죠. 얼마씩? 1초에 2씩 가속이 된 겁니다. 그럼 계산하면 13이기 때문에 이제 니은도 틀린 지문이 되겠죠. 자, 디귿 볼게요. Q와 R 사이의 거리. 자, 이제 요 거리를 구해라 라는 건데, 얘도 뭐 평균 속도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3초와 5초니까 요때 딱 정중앙 4초대 속도가 바로 평균 속도가 되겠죠. 그러면 요때 거리는 4초대 속도에다가 시간 얼마? 2초니까 2초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4초대 속도는 어떻게 구해? 이 4초대 속도는 처음 속도에다가 이제 가속도가 2니까 4 곱하기 2를 해줘야 되겠죠. 4초 동안 1초에 2씩 빨라졌다. 그죠? 요게 바로 V4가 될 거고 여기다가 2를 곱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8 더하기 1은 9니까 9, 28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정답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평균 속도를 이용한 문제였고요. 자, 다음 7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빗면에서 점 P에서 가만히 놓은 물체가 등가속도 운동을 해서 QRS를 지난다 라고 했고요. 자, S대 속도를 V라고 줬고요. 그 다음에 요 사이사이 거리를 줬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6번과 다르게 처음에 정지였다라는 걸 줬잖아요. 그럼 이제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면 됩니까? 그냥 간단하게 원점에서 시작을 하는 VT 그래프를 그려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뭐라 했냐면 물체가 Q에서 R까지 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이 RS 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의 2배래요. 그러니까 여기를 쌤이 T초 걸렸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2T초 걸렸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는 이제 전혀 모르죠.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뿅뿅뿅뿅뿅 해가지고 이제 P점에서 Q점까지에 대한 어떤 정보는 아직 안 나왔고요. 그리고 R 지점 지났고 S 지점 이렇게 이제 온 거죠. 자, 근데 여기 걸린 시간이 어떻게 됐다고? Q에서 R이 이제 시간이 2T라면
R에서 S 가는데 걸린 시간은 T다. 이렇게 2대1로 시간비가 나왔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S 때 속도, S를 도달할 때 이 녀석의 속도는 이제 V다라고 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어떤 정보가 없습니다. 요 넓이가 이제 4L이다, 3L이다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사실은 거리와 시간 정보가 있기 때문에 평균 속도 개념으로 가면 딱 좋지 않겠어요? 여기에 평균 속도 곱하기 2T는 4L이고 여기 평균 속도 곱하기 T는 3L이 되니까요. 평균 속도로 접근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어야 됩니다. 자, 그럼 평균 속도를 나타내려면 요 Q 지점과 R 지점에 대한 속도를 표현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시간이 이제 2배라는 거, 시간이 2배라는 것과 뭐 끝의 속도를 줬거든요. 그러면 원래 우리가 뭐 처음 속도를 안다면 거기다가 이제 더하는 방식으로 얘네들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번에는 마지막 이 S를 통과할 때 마지막 속도를 줬으니까 반대로 빼는 방식으로 얘네들의 속도를 나타내주면 더 좋을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볼게요. 자, 이 T초 동안에 T초 동안 얘네 이제 가속이 얼마 된 거냐? 델타 V만큼 가속이 됐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R 지점을 지날 때 이 속도가 얼마로 표현돼? V 마이너스 델타 V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죠? T초 동안 델타 V만큼 가속했다라고 한다면 자, 그럼 여기는 봐봐라. 여기는 2T초잖아. 2T초기 때문에 얼마가 가속됐겠어? 요 녀석의 2배만큼, 그치? 시간이 2배 걸렸기 때문에 2배만큼, 2델타-V만큼 얘가 가속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럼 띵띵띵띵띵띵 여기 해가지고 여기는 V-3델타-V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됐어?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래서 평균 속도 개념을 이용하기 위해서 각 시간의 속도를 나타낼 건데 속도를 나타낼 때 우리가 이렇게 이제 빼는 방식으로 왜냐면 이렇게 시간밖에 안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거꾸로 이제 빼는 방식으로 속도를 표현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 지금 Q에서 R 가는 지점하고 R에서 S 가는 지점하고 거리가 지금 거리가 몇 대 몇이야? 4L 대 3L이죠. 4L 대 3L, 4대 3의 비를 갖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 거리라는 건 어떻게 구해? 평균 속도에다가, 그치? 평균 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거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또 시간이 몇 대 몇이야? 2대 1이잖아. 그럼 시간분의 거리 하면 이게 바로 평균 속도지. 그러니까 평균 속도의 비가 지금 2분의 4대 3이니까 평균 속도가 2대 3이잖아요. 평균 속도가 2대 3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 평균 속도를 나타내가지고 2대 3 요렇게 한번 식을 써볼게요. 자, 그럼 QR 지점에서 평균 속도는 요 지점하고 요 지점에서 속도 요거 두 개 더해서 2로 나눈 거잖아. 그치? 둘이 더하면 2V잖아. 2V를 반으로 바로 쓸게 쌤 그냥. 자, 이거 두 개 더하면 2V를 반으로 나누면 V가 될 거고요. 그 다음 빼기 빼기니까 마이너스 4 델타 V니까 2로 나누면 2 델타 V 이렇게 그냥 바로 쓸게. 알겠지? 더해서 2로 나눈 거니까. 자, 그 다음에 Q에서 R, Q에서 R 했구나. R에서 S. 이제 얘네 둘이 더해가지고 절반으로 나눠야 돼. 그럼 V 더하기 V니까 2로 나누면 V가 될 거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델타 V를 2로 나누면 2분의 1, 마이너스 1, 2분의 1 델타 V. 요게 이제 2대 3이다.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죠. 자, 얘가 이제 2대 3이니까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 해가지고 이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내항의 곱 하시면 2V 마이너스 델타 V고요. 자, 외항의 곱 하면은 3V 마이너스 6 델타 V입니다. 됐나요? 되셨죠? 자, 정리합니다. 요거 이렇게 우변으로 넘길게. V는 요거 우변으로 플러스 6 델타 V로 넘기면 5 델타 V가 되면서 델타 V는 5분의 1V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델타 V에다가 5분의 1V, 델타 V에다가 5분의 1V를 집어 넣으면 자, 요때 R 지점에서의 속도는 어떻게 되죠? 5분의 4V가 됩니다. R 지점에서요. 자, 그리고 Q 지점에서는 여기다 5분의 1V 집어넣으면 5분의 2V 이렇게 해가지고 PQRS 지점에서 이제 속도를 다 구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로 들어갈게요. 자, 기억 보세요. 자, R에서의 속력이 Q에서의 2배다. 그럼 R에서는 5분의 4V, Q에서는 5분의 2V이기 때문에 2배가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이제 가속도를 구해봐라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가속도는 어떻게 구해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뭐 QR로 해본다면 시간이 2T가 걸리고요. 시간이 2T가 걸리고 이거는 T가 아니라 이건 시간 집어넣어라 이런 이제 미지수인 거지. 기호인 거지, 기호. 미지수가 아니라 내가 놓은 건 2T라는 이제 미지수를 놓은 거고 여기는 T분의 델타 V 여기다 T 넣으세요 하는 이제 기호 자리입니다. 오해하실까봐. 2T분의 델타 V는 얼마야? 5분의 2V잖아.
5분의 2v입니다. 자, 그럼 이걸 이제 정리해보면은 뿅 이렇게 넘기면 되나요? 그쵸? 그러면 이제 이거 얼마냐? 5t분의 v 이렇게 된단 말이야. 맞지? 맞지? 5t분의 v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t라는 미지수는 쌤이 놓은 거지 문제에서 주어진 미지수가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다시 한번 여기서 주어진 l과 v에 대한 걸로 바꿔줘야 돼요. 그죠? 여기서 그래서 l과 v 꼴로 나왔잖아요. 자, 그러려면은 이제 t와 lv 사이에 어떤 관계식이 하나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여기를 이용해가지고 요때를 한번 해봅시다. 자, 요때 이 4l이라는 것이 결국에 뭐예요? 평균 속도 5분의 3v 맞지? 5분의 3v 맞죠? 여기와 여기 정중앙이니까 5분의 3v에다가 2t초로 갔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L과 V와 T 사이의 관계식이 하나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 약분을 하고요. 그럼 T는 꼴로 바꿔주면은 이제 T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쓸게요. 이 L에다가 넘기면 3v분의 5. 그래서 T가 3v분의 얼마야? 10L이 나옵니다. T가 3v분의 10L이 나와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5분의 V에다가, 그죠? T분의 1을 곱해야 되잖아요. T분의 1을 곱하니까 역수로 곱하면 되겠지. 10L분의 3V. 그죠? 이거 역수로 바꿔가지고 T분의 1 자리에 넣었거든요. 그럼 50L분의 3V 제곱이 나옵니다. 50L분의 3V 제곱이 나오기 때문에 얘는 이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P와 Q 사이의 거리. 자, 요 사이의 요 거리. 요거 구하래요. 요 넓이 구하래요.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평균 속도 구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평균 속도 구해가지고 요렇게 이제 요 넓이를 구할 거고요. 자, 0에서 5분의 2V의 정중앙이니까 여기는 5분의 1V가 될 거고요. 지금 보시면 T초마다 델타 V가 얼마야? 5분의 1V지. 자, T초마다 5분의 1V씩 빨라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 5분의 2V가 빨라졌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2T초겠죠. 그죠? 되시죠? T초마다 5분의 1V씩 빨라지니까 여기는 2T초 걸린 걸 알 수 있어요. 이것도 곱하면 5분의 2VT가 되고요. 5분의 2VT가 되고, 자, 여기다가 이제 또 어떻게 해? 5분의 2에다가 VT를 이제 바꿔줘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아까 돌아가 보면은 이 약분에서 2L이 됐잖아. 요때 여기 VT가 있거든. 여기다 V를 곱해도 되겠다. 그냥 여기다 V 곱할까? 여기다 V 곱하면 VT는 V 곱하면 3분의 10L이니까 V는 3분의 10L이니까 여기다가 3분의 10L 이렇게 넣으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렇게 하면서 3분의 4L이 됩니다. 자, 그래서 디귿은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정답은 기억과 디귿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8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보시면 평균 속도를 계속 활용을 하셔라.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자,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보너스 문제 같았죠. 얘는 그냥 운동방정식 2번 세워가지고 연립해주면 그냥 끝나는, 빠르게 끝나는 문제였습니다. 자, 얘는 뭐였냐면 이제 위쪽으로 힘을 줬고요. 두 물체가 있었고 가속도를 줬으니까 F는 MA 하면 끝나는 겁니다. 자, 이거를 하나의 전체 개로 본다면 질량이 M 플러스 라지 M, 그죠? 박스 더하기 안에 있는 물체. 그 여기 아래쪽으로 중력이 이제 M 플러스 라지 M에 대한 중력 가속도 G만큼 이제 하겠죠. 이제 그리고 얘는 위쪽으로 올라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녀석의 알짜 M은 F 빼기 M 플러스 라지 M G 요게 이제 알짜 힘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질량 더하기 가속도 2분의 1 G라고도 쓰니까 운동방정식이 하나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또 해보면요. F 빼기 얘는 이제 전체 질량이 라지 M 플러스 2M이거든요. 요거에 대한 이제 중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는 이제 2M 플러스 라지 M G 요게 이제 알짜 힘이 되겠죠? 그리고 전체 질량 2M 플러스 라지 M 곱하기 얘는 이제 가속도가 4분의 1 G니까 F는 MA 이렇게 한 거예요. 그죠? 운동방정식을 2번 세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양쪽에서 위로 잡아당기는 라지 F 값이 똑같기 때문에 라지 F는 하면은 이제 요 봐봐. 요거를 이쪽으로 이제 넘기면은 얼마가 되는 거야? M 플러스 라지 M으로 묶이잖아. 그지? M 플러스 라지 M으로 묶이고 2분의 1G 플러스 G가 되는 거니까 2분의 3G 이렇게 되는 거죠. 식을 정리하면 얘도 요만큼을 이쪽으로 넘기면은 이제 2M 플러스 라지 M에다가 곱하기 4분의 5G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F로고 똑같기 때문에 요 식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어떻게 합니까? GG 날리고 4 양변에 4씩 곱해.
40 곱하면 여기가 이제 6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6m 플러스 6 라지 m은 5 곱할게요. 10m 플러스 5 라지 m. 자, 요 녀석 좌변으로 넘겨. 그러면 라지 m은 요 녀석 우변으로 넘겨. 4m. 이렇게 해서 스몰 m과 라지 m, 숨이 차요. 스몰 m과 라지 m 사이의 관계식을 하나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집어 넣으세요. 라지 m 자리에다가 4m을 집어 넣을게요. 그러면 여기다가 할까요? 여기다가 4m이에요. 이렇게 이제 집어 넣으면 f는 4m에다가 곱하기 지금 파란색으로 써 있는 걸로 가야 돼. 이 빨간색은 쌤이 아까 전에 이거 정리해서 이제 그런 거고 m 플러스 m에다가 미안해요. 4m을 넣으면 여기는 5m이 돼야지. 맞지? 다시 할게. 괜히 헷갈리겠다. 다시 쓸게요, 쌤이. 다시 쓸게요. 헷갈리면 안 되니까. 요식 다시 정리할게. f는 그지? 요거 넘겼을 때 m 플러스 라지 m 곱하기 2분의 3g였잖아요. 여기다가 그냥 다시 넣을게요. 그러면 여기 라지 m 자리에다가 스몰 m 4m을 집어넣으면 요 전체가 5m이 될 거잖아요. 그럼 2분의 15mg가 될 거다. 2분의 15mg가 될 거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운동방정식 그냥 2번 세워가지고 식만 이제 풀어주시면 되는 비교적 쉬운 문제였다. 자, 다음 9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가와 나와 같이 빗면 위에 물체 ABC를 접촉시키고 나란한 방면으로 크기가 42N인 힘을 가에서는 A에다가 나에서는 C에다가 각각 작용하였더니 ABC가 함께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했고요. 2km, 4km, 1km 질량 줬고요. 자, A의 가속도의 크기가 나에서가 가에서의 2배다 라고 했어요. 그럼 이때 가속도의 크기를 A라고 놓는다면 이때 가속도의 크기는 2A가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방향이 서로 반대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R자임의 방향이 반대인 겁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아래 방향으로 어쨌든 중력의 역할을 받을 거 아니에요. 이제 마찰은 무시하라 그랬으니까 중력이 이제 여러분 이게 물체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중력을 받는데 빗면에 있으면 이 중력이 이제 힘이 분해돼 가지고 이 대각선 방향으로, 그죠? 이 빗면 방향으로 이제 중력의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중력이 이제 힘이 분산돼가지고, 나눠져가지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제 중력의 힘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이걸 F라고 놔볼게요. 여기도 똑같이 F라고 놔볼게요. 동일한 빗면 맞죠? 동일한 빗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은 힘이 작용을 했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얘는 이쪽으로 밀고, 중력에 의한 영향도 이쪽이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이동을 했을 거란 말이야. 얘네들은 이제 이쪽, 아래쪽으로 운동을 했을 거고요. 얘는 이제 반대라고 했으니까 위쪽으로 운동을 한 거야, 지금 위쪽으로. 그러니까 42N이 이 F보다 컸나 봐요. 그죠? 그러니까 위쪽으로 운동을 했겠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운동 방정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 이거 방향을요, 우리가 상관없어.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데, 아래쪽을 세면 그냥 플러스로 둘게요. 위쪽을 마이너스로 두고, 아래쪽을 플러스로 두고, 위쪽을 마이너스로 둘게요. 자, 그러면 가 같은 경우는 지금 위로 운동을 하는 거죠. 위로 운동을 하는 건데, 힘 같은 경우는 지금 아래쪽이 F니까 지금 가 같은 경우는 지금 아래쪽으로 F의 힘을 받았고, 그죠? 그 다음에 42N 위쪽으로 받았으니까 마이너스로 그냥 쓸게요, 쌤이. 요게 이제 R자 힘이고, 전체 질량은 이제 7kg고, 이제 가속도가 이제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A, 이런 식으로, 쌤이 이제 부호를 그냥 딱 정해가지고 이렇게만 할게요. 자,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오게 되고요. 자, 나에서는 이쪽으로 다 힘을 받기 때문에 F 더하기 42는 그 다음에 질량이 7이고 그 다음에 가속도 얘는 지금 아래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플러스 값을 갖잖아요. 가속도는 이제 2A다. 이런 식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F의 이 연립방정식을 하면 F와 A에 대한 우리가 그거를 구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얘를 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는 이렇게 한번 나올게요. F는 식으로 꼴로 정리해 볼게요. 그럼 이 F는 이걸 넘기면 마이너스 7A 플러스 42거든요. 이렇게 이제 가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7A 플러스 42고 여기도 F는 넘기면 14A 빼기 42 이렇게 하면은 바로 A 값이 먼저 나오겠네요. 마이너스 7A 14A 넘기면 이제 21A가 되고요. 이거 넘기면 42 더하기 42니까 84가 되잖아요. 그래서 가속도가 이제 4가 나옵니다. 됐어요? 4가 나오고 여기다 4를 집어넣으면 F도 바로 나오거든요. 여기다 4를 집어넣으면은 28이죠. 마이너스 28이니까 그래서 28을 빼면 얼마냐?
4에다가 14, 14만큼이 나오네요. 그죠? 자, 그럼 이쪽 방향으로 받은 힘이 14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요게 다 나왔으니까 문제 이제 들어가 보면은 가나에서 B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F가 F나라고 했을 때 쌤은 그냥 이거를 앞으로 여기 F를 썼기 때문에 스몰 F로 쓸게요. 스몰 F로 써가지고 여기서 각각 구해봐라 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A가 B에 작용하는 힘이니까 이제 물체 A를 가지고 쌤이 또 운동 방정식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B가 A에 작용하는 힘, A가 B에 작용하는 힘. 그러니까 결국 그게 이제, 작용, 반작용이니까 동일할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여기서는 지금 보시면 A만 떼놓고 봐봐. A만 떼놓고 보면 A는 어떤 힘을 받냐면요. A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A는 일단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42N이 있어요. 지금 현재. 그쵸? 여기서 밀어주니까. 그리고 A가 B를 미는 힘으로 B가 A를 미는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B가 A를 미는 힘이 바로 지금 여기서 구하라는 거거든요. 스몰 F, 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뭐가 하나 있냐면 아래 방향으로 지금 이 중력, 우리가 라지 F로 썼던 거 있죠? 이 7kg에 해당하는 이 중력이 이제 이쪽 빗면 방향으로 분해된 거. 요 힘이 있어. 중력에 의해서 미끄러져 내려가는 힘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중력에 대한 힘이, 잘 봐. 14라고 했잖아. 이 14는 7kg에 대한 거야. 7kg에 대한 게 14야. 그럼 A는 2kg잖아. 그러니까 그 힘이 지금 2kg, 4kg, 1kg 다 합해서 7kg에 대한 게 14N이거든요. 그럼 2kg는 얼마겠어요? 2kg는 7분의 2니까 4N인 거야, 지금. 요게 4N인 거야. 중력에 대한 힘이. 요거 이해되니? 응? 그래서 이게 빗면에서 중력에 의해 미끄러져가는 요 힘을 우리가 14N으로 구했는데 그게 이제 7kg에 해당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2kg에 해당하는 A에는 7분의 2를 곱해가지고 4N이 지금 작용하고 있다. 이게 지금 A의 상태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운동 방정식을 또 세워볼게요. 우리는 무조건 아래쪽이 플러스니까 F 플러스 4. 위쪽은 이제 마이너스로 하기로 했으니까 42. 요게 이제 A가 받는 R자 힘이고요. 그 다음에 질량 곱하기 가속도. 얘는 무조건 위쪽으로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가속도. 마이너스 가속도 4.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풀면은 얼마가 나오냐면 F는 마팔이니까 이게 계산하면 얼마냐. 마이너스 38 넘기면 마이너스 38 플러스 38 30이 나오네요. 자, 그래서 F가를 이제 구했습니다. F가가 이제 30이에요. 됐어? 이거를 여기서 한 번 더 하면 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하면 되고요. 자, 여기서는 지금 또 빗면에서 A를 그려보면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중력에 의한 거 4N 동일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는 지금 뭐 누가 밀어주는 건 없고 B가 미는 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B가 밀어주는 힘 F, 요거만 있는 거죠. 요걸 구하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B가 밀어주는 힘, 요 녀석이 밀어주는 힘이 F라고 했을 때 R자임은 항상 이쪽이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F 플러스 4. 요게 이제 A가 받는 R자임이 될 거고요. 이게 뭐다? 바로 질량 곱하기 가속도인데 A가 4잖아. 그러니까 A가 4니까 여기는 가속도가 8이야. 8. 그리고 플러스 8. 그래서 8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F는 얼마입니까? 16에서 4를 빼니까 12가 되네요. 얘는 이제 12N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이제 가가 30, 나가 12니까 6으로 약분하면은 2분의 5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운동 방정식을 세워가지고 가속도와 그 다음에 중력의 영향값 그거를 구하고요. 그걸 이용해서 A에 대해서 또 한 번 운동 방정식을 세워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자, 다음 10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와 수레를 이용해가지고 힘, 질량, 가속도 사이에 이제 관계를 알아보는 실험이다. 지금 수레의 질량을 안 줬어요. 수레 질량을 안 줬고, 수레를 그냥 뭐 M이라고 놓고요. 그럼 질량이 이제 추 하나가 0.4래요. 얘는 이제 0.4kg고요. 얘는 지금 여기 보시면 수레에다가 이제 추도 하나 올려놨고요. 여기는 이제 0.4짜리 추가 이제 2개가 있다. 이렇게 이제 났고요. 자, 그랬을 때 가와 나에서의 이제 이동 거리를 주었고요. 이동 거리를 가지고 이제 운동 방정식을 세워봐라. 이제 운동 방정식 세워서 이제 계산해야죠. 자, 그럼 운동 방정식을 세우려면 F는 MA니까요. F는 지금 여기서 뭐 R자임은 다 여기서 R자임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전체 질량은 이제 더하면 되고요. 문제는 가속도입니다. 가속도. 지금 가속도에 대한 정보가 없고요. 문제에서 준 것도 없고 얘랑 얘가 가속도가 뭐 몇 대 몇이다 이런 것도 지금 안 줬거든요.
대신에 뭘 줬냐? 거리를 줬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뭘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거리를 주고 시간, 그리고 이제 봐봐. 이 t0를 줬으면 여러분들이 t 땡땡땡 올라가 보니까 가와 나의 거리 b가 60, 90이라는 걸 줬어. 그러니까 시간을 동일하게 주고 거리 b를 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가속도를 어떻게든 가속도의 관계를 찾아내서 식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지금 보시면 가만히 놓았다 그랬잖아. 얘는 가만히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속도가 빵이었거든요. 그럼 우리 등가속도식 중에서 거리는 처음 속도 곱하기 시간 더하기 2분의 1 AT제곱이 있잖아. 여기서 얘는 처음에 정지 있었기 때문에 얘가 제로거든요. 얘가 날아가거든요. 그럼 봐. 거리와 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가속도의 비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돼? 게다가 지금 시간이 동일한 점을 줬잖아. 그럼 시간이 동일하다면 뭐야? 거리 비가 그냥 가속도 빈 거야. 이해됐어? 거리비가 가속도 빈 거야. 그래서 그렇구나. 그럼 가와 나에서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60cm, 90cm니까 거리가 지금 2대3이라면 가속도도 2대3인 거구나. 그래서 가속도의 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제 앞에 문제들은 가속도 비를 줬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운동방정식을 세웠었는데 여기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식을 이용해서 이제 구했어요. 요때 가속도를 2A라고 놓고 요때를 가속도를 3A라고 놓고 운동방정식을 세워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에서는 알짜 힘이 얘밖에 없습니다. 0.4G라는 알짜 힘으로 얘네들이 동시에 움직이니까요. M 플러스 0.4 곱하기 가속도 2A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0.8G가 되겠죠. 0.8G는 그 다음에 요거 다 더하면은 m 플러스 1.2에다가 가속도는 이제 3A다. 이렇게 놓으면 되겠네요. 자, 근데 여기서 가속도, 중력가속도 10이라고 줬네요. 자, 그러면 얘를 얼마다? 얘가 그냥 이제 4다. 4고 얘는 이제 8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얘가 2배니까요. 여기다가 2를 곱해서 같다라고 놓으면 이제 질량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이해되세요? 이거? 어차피 A 날라갈 거거든? 자, 여기다가 2배 해볼게. 2배를 해보면 4A에다가, 여기다 2배 하면 4A에다가 M 플러스 0.4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2배 했어. 그럼 8이지, 8. 얘랑 같아질 거 아니야? 그지? 요거랑 3A에 M 플러스 1.2. 이렇게 이제 식이 나오겠네요. 그럼 AA 날리고, 그 다음에 풉니다. 4M 플러스 1.6은 3M 플러스 3.6이다. 그럼 넘기면 이제 M이 되고 M이 2다. 그래서 일단 수레의 질량이 2kg이다 라는 게 먼저 나왔습니다. 자, 수레 질량은 2kg다.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구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M에다가 또 2를 집어넣어. 그러면 이제 또 가속도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조금 더 정리해보면요. 자, 여기다가 2.4 곱하기 2A죠? 지금 2.4 곱하기 2A는 4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이제 2A 값을 구해야 되잖아. 지금 가속도 2A, 3A로 놓은 거니까 2A는 얼마가 되죠? 2.4분의 4가 되고요. 이거를 이제 10씩 곱해가지고 24분의 40으로 놓고 4로 약분하면 6, 4, 24, 10 이렇게 되니까요. 3분의 5가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가속도가 3분의 5가 된 거고요. 얘는 여기다가 이제 2분의 3을 곱하면 얘는 이제 가속도가 2분의 5 이렇게 해서 가속도도 모두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T0를 구하래. T0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T0 요 값을 넣어가지고 가속도를 알고 거리를 아니까 T0를 이제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숫자가 얘가 그래도 좀 더 이쁘니까 나가 조금 더 이쁘거든요. 2.5로 딱 나오니까요. 자, 나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나에서 S는 V0 어차피 처음 속도 빵이니까 뺄게. 2분의 1 AT 제곱이다.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해볼게요. 그럼 나에서는 지금 이제 90cm를 갔으니까 이제 거리가 미터로 바꾸면 0.9m는 2분의 1에다가 가속도 자리에다가 요거 2분의 5를 넣어야죠. 2분의 5. 그죠? 2분의 5 넣고 T제곱. 이렇게 이제 풀면 되겠네요. 자, 그럼 T제곱은 얘는 이제 10분의 9죠. 10분의 9에다가 요거를 이제 역수로 바꿔가지고 5분의 4 맞나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5 맞죠? 이렇게 되죠. 자, 그럼 T는 이제 루트 씌워. 얘는 루트 씌우면 3의 제곱, 2의 제곱이니까 6으로 뿅 나가게 되고 얘는 이제 루트 50이 되네요. 그러면 이제 루트 50분의 루트 36이니까 이제 1보다 작죠? 1보다 작기 때문에
이제 니은은 맞는 지문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니은까지 풀었습니다. 자, 그러면 실이 술에 작용하는 힘이 크게 물어봤는데, 실이 술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결국에 이 수레가 받은 알짜 힘이잖아요. 수레가 받은 알짜 힘이고, 자, 가에서는 지금 알짜 힘이니까 F는 ma 하면 되잖아요. 질량 곱하기 가속도 EA 값이고, 나에서는 질량이 n 플러스 0.4에다가 가속도는 3a였거든요. 그럼 질량도 크고 가속도도 크니까 당연히 나에서가 크겠죠. 그러면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라는 말은 이제 맞는 지문이 되겠고, 정답 5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6번부터 10번까지 풀어보았는데요. 이제 대체적으로 VT 그래프 이용하시고 평균 속도 개념을 이용하셔서 문제를 푸는 그런 유형들이 많이 나왔고요. 계속해서 운동 방정식 세워서 F는 MA 세워서 푸는 문제들이 나왔으니까요. 참고하셔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요. 쌤은 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